네, 안녕하십니까. 공수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돈사 시설과 환경관리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농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5가지 주제를 먼저 선택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5번째 주제인 사육 면적을 늘려서 사육할 수 있는 베란다층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주제는 사실은 그 건축적인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의 사육 면적은 곧 건축 면적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건축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같은 공간 내에서 좀 더 많은 사육 두수를 사육할 수 있는, 사육 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벽 쪽에다가 하나의 베란다층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베란다층으로 경사로를 타고서 돼지가 올라가서 이 베란다층에서 돼지가 생활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러한 싸우다가 도망갈 수도 있겠죠.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죠. 자, 잇기 방식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은 이 뒤쪽에 있는 벽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2층 개념의 어떤 그 사육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환기 방식에도 아무 상관없죠. 그 다음에 설러리 방식에도 무관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사육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일단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돼지가 아주 잘 올라가죠. 이 경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처음에는 조금 못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훈련이 되어서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그냥 뛰어다닙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것을 제가 적용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될 것이냐, 돼지가 떨어져 가지고 사고 당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설계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보니까 전혀 우려했던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올라가는 이 슬로프의 기울기를 28% 이하, 너무 높게 되면은 이제 돼지가 올라가는데 조금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요 올라가는 슬로프의 기울기를 28% 이하 정도로 맞추고, 그 다음에 요 위에서의 면적도 기본적으로 1m 이상 맞추게 되면은 돼지가 굉장히 활동하기에 좋은 그런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바닥에서 그 베란다층의 높이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겠죠. 바닥 FL에서 한 0.9에서 1m 정도 그 높이에서 이렇게 베란다층을 만들고요. 비육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크기 때문에 만약에 비육돈을 1m로 하게 되면 돼지가 이게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육돈은 1.2에서 1.5m 정도의 높이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폭, 이 벽에서 이 설치폭은 1.5m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작아도 괜찮고 좀 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크게 되면은 이제 환기적인 관점에서 공기가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5m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좁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1에서 한 1.5m 정도의 폭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 램프의 경사는 28% 이하. 그 다음에 이 베란다층의 바닥재 재질은 콘스라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평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베드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 바닥재가 구멍이 뚫려 있는 바닥재가 좋은지 콘크리트 평사처럼 막혀 있는 것이 좋은지 질문할 수가 있겠죠. 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평사처럼 막혀 있다 그러면은 이 밑으로 혹시라도 모를 배설했을 때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만약에 이 위 공간에서 배설을 하게 되면은 이 위 공간이 지저분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 뒤쪽에다가 한 3cm 정도의 텀을 주어서 위에서 배설했을 경우도 이 텀 사이로 똥이 빠져내려갈 수 있게끔 그런 텀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만약에 바닥재를 콘솔라시나 플라스틱 패드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썼을 경우에는 물론 뭐 배설하게 되면 바람 밑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봐서는 굳이 막힌 재질보다는 그 뚫려 있는 재질을 써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돼지가 못 올라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출하를 한다든가 백신을 하는 경우에 이 위로 돼지가 도망가 버리면은 또 잡아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 램프를 위로 들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윈치로 들어서 올려서 못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출입문을 만들어서 못 올라가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농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자동사위 같은 경우에 뭐 기둥은 뭐 튼튼한 기둥을 세우면 되겠죠. 기둥을 세워서 바닥재를 깔고, 그 다음에 펜스 높이는 1m 정도. 여기서 이 베란다층에서 돼지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펜스는 1m 정도를 높이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돈사의 폭이 돈방의 폭이 너무 좁게 되면은 이 경사로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28%의 경사로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그 돈방통으로 딱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돈방의 폭은 한 5m 정도를 되는 쪽을 우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5m 이상 되는 것도 더 좋겠죠. 근데 이제 3m밖에 안 되는데 베란다층 만들고 또 램프를 만들면은 거의 올라갈 수 있는 입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너무 좁은 경우는 조금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사육 공간을 확보를 하고 싶은 그런 농가가 있다면은, 물론 이것은 기존 농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뭐 신축 농가는 당연히 뭐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건축의 관점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어떤 사육 면적을 늘리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5주제까지를 마쳤고요. 자, 우리가 5주제를 했는데 1주제가 여름철의 온도 관리와 습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1주제는 결국은 여름철 온도를 우리가 환기량만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아울러 고온다습의 습도가 겹치기 때문에 이 고온다습의 돈방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름철에는 쿨링을 할 수 있는 쿨링 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쿨링 패드가 되었던 냉방 시설이 되었던 이런 장치를 도입하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자동사의 여름철 환기 관리인데요. 마찬가지로 자동사의 여름철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환기량을 늘리게 되는데, 결국 환기량을 늘리는 것은 온도를 잡기 위한 것인데, 결론은 온도도 잡지 못하고 돼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여름철에 자동사의 환경 관리는 환기량을 많이 늘리지 말고 줄이면서 공기 유속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입기 방식은 간접 환기를 통해서 공기 유속을 천천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자동사 여름철의 환기 관리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액비 순환 시스템의 운영인데요. 액비 순환 시스템은 이제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방법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액비 순환량을 좀 더 많은 양을 순환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순환되는 액비가 충분히 발효된 상태에서 순환을 시켜야만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 두 가지 정도만 잘 염두에 두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주제는 돈방의 똥자리 잡기였죠. 돈방의 똥자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급이기와 급수기 위치를 떨어뜨려서 적당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에 찬 공기가 떨어지는 쪽에 똥자리가 잡히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재는 조금 더 차가운 바닥재 이런 거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방법은, 전용 화장실 칸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돈방의 끝 벽체에서 좀 띄워서 30cm를 띄워서 턱을 만들어서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이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주제는 그 돈방의 사용 면적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베란다층을 활용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법은 건축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은 반면에 내가 건축 면적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 면적을 좀 더 늘리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베란다층의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주제에서 5주제까지 설명드렸던 돈사 시설과 환경 관리에 대해서 잘 좀 차근차근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서 내 농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